지금 일본 열도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최근 지진 데이터가 다시 꺼내들게 만든 이름입니다. 바로 난카이 트로프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4월 21일을 기억하십니까? 일본 살리쿠 앞바다를 뒤흔든 규모 7.5의 강한 지진. 일본 기상청이 이례적으로 후속 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했던 그날, 일본 열도 전체의 지진 불안은 다시 커졌습니다. 물론 이 살리쿠 지진이 곧바로 난카이 트로프를 움직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살리쿠 앞바다와 난카이 트로프는 서로 떨어진 지진대입니다.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거대한 판경계 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의 다른 위험 지역들도 다시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지진을 분석해보면 눈에 들어오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5월 8일 시즈오카현 중부 규모 4.2, 5월 7일 고치현 동부 규모 3.8, 5월 11일 기수도 규모 3.4. 사람들은 말합니다. 규모 3, 4 정도면 일본에서는 흔한 지진 아니냐? 맞습니다. 규모만 보면 특별히 큰 지진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숫자가 아닌 위치입니다. 시즈오카, 기수도, 고치. 이 지역들은 모두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거대 지진 시나리오, 즉 난카이 트로프와 함께 언급되는 지역권입니다. 물론 이 지진들이 곧바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직접 전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더라도 그 지진이 난카이 트로프 주변권에서 발생했다면 일본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규모 7.5의 강한 지진 이후 왜 다시 일본 서남부와 기반도 주변 지진들이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왜 하필 지금 기수도와 고치, 시즈오카라는 이름이 다시 지진 목록에 등장한 걸까요? 오늘 엑스웍TV에서는 최근의 일본 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직접 전조라고 단정하지는 않되 왜 이 지역들이 다시 불안하게 보이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밤 대지진이 온다는 식의 공포 주장도 아닙니다. 다만 최근 일본 지진 자료를 토대로 난카이 트로프 주변권이 왜 다시 주목받는지 분석하는 영상입니다. 5월 2일 나라현에서 발생한 규모 5.7의 지진, 진원의 깊이 70km라는 비교적 깊은 진원, 그리고 그 흔들림이 전달된 와카야마와 기반도 일대. 왜 사람들은 규모 3, 4대 지진에도 난카이 트로프라는 이름을 떠올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난카이 트로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대 지진 시나리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거대 지진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맥락 없이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쌓인 판의 응력, 반복되는 작은 지진, 해저와 내륙의 지각 활동, 이 모든 요소들이 계속 관측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기수도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지진은 거대 지진의 직접 신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난카이 트로프 위험권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작은 경고음처럼 볼 수는 있습니다. 살리쿠 규모 7.5 지진이 난카이 트로프를 깨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열도 전체의 지진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기수도와 고치, 시즈오카까지 지진 목록에 등장했다는 점은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최근 지진 목록을 통해 어떤 지점이 정말 주목해야 할 곳인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리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5월 12일 야마구치현 북부, 5월 11일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 이바라키현 북부. 일본 열도 곳곳에서 크고 잦은 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카이 트로프와 연결해서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수도입니다. 4월 20일 기수도 규모 4.3, 그리고 5월 11일 기수도 규모 3.4. 규모 자체는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명이 기수도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기수도는 와카야마와 시코쿠 사이에 있는 해역입니다.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 시나리오를 이야기할 때 기반도, 와카야마, 시코쿠, 고치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수도 지진은
규모가 작아도 위치 때문에 주목받습니다. 이곳을 방아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난카이 트로프 주변권을 살펴볼 때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지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5월 8일 시즈오카현 중부 지진이 더해졌습니다. 시즈오카현 중부 규모 4.2, 최대 진도 3. 시즈오카는 도카이 지진 예상권과 가까운 지역으로 난카이 트로프 동쪽 구간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이 지진 하나로 도카이 지진이나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즈오카라는 위치 때문에 일본 방재와 지진 분석에서 다시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진학에서 중요한 것은 규모만이 아닙니다. 같은 규모 3, 4대 지진이라도 어디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도심 바로 아래인지, 해저판 경계 가까이인지, 활성단층 주변인지, 아니면 난카이 트로프 위험권에 가까운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월 20일 살리쿠 규모 7.5가 일본 지진 불안을 키운 사건이었다면 그 이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일본 곳곳의 지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다만 이 흐름을 두고 지진의 중심축이 남쪽으로 이동했다거나 에너지가 남쪽으로 흘렀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살리쿠 규모 7.5 이후에도 일본 여러 지역에서 지진이 이어졌고 그중 난카이 트로프 주변권으로 거론되는 지역들이 다시 목록에 등장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5월 7일 고찌현 동부규모 3.8. 고찌현은 시코쿠 남쪽에 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 시나리오에서 쓰나미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고찌현 지진은 규모가 작더라도 위치 때문에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동쪽에 시즈오카, 서쪽에 고치,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기이수도, 이 세 지역이 비슷한 시기에 지진 목록에 등장했다는 점은 난카이 트로프 주변권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다만 이것을 두고 난카이 트로프 전체가 동시에 반응하고 있다거나 곧 터진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직접 전조는 아니다. 하지만 위치가 심상치 않아 주목할 필요는 있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해온 난카이 트로프 장기 발생 확률은 매우 높게 평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확률은 장기 평가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바로 발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지진 몇 개만으로 그 확률이 갑자기 99%까지 올라간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 기이수도, 와카야마, 고치, 시즈오카 같은 지명들이 다시 등장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영상에서 다룰 만한 신호입니다. 최근 일본 지진을 살펴보면 진원의 깊이 70km, 50km, 100km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깊이의 지진들은 단순한 지표 균열과는 다른 지하 구조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난카이 트로프의 연동형 거대 지진입니다. 난카이 트로프는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구간으로 나뉘어 설명되기도 합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이 구간들이 시간차를 두고 연동해 움직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방재는 단일 지진뿐 아니라 연동형 지진 시나리오도 함께 고려합니다. 만약 여러 구간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움직인다면 그 피해는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엑스옥TV입니다.